우리가 감정을 막 이겨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통과해서 나가도록 관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알수록 정작 내가 그걸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잘 다룰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파도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성함만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파도 전문가 김아영입니다. 네, 오셔서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베일에 좀 가려놓고 이따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이 방송을 제가 기획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정을 진짜 중요시한다는 거를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별로 이 비유를 안 했는데 오늘 파도 전문가분을 모셔서 제가 검증을 한번 받아보려고. 왜냐면은 항상 파도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파도와 함께 없는 주제에 감히 파도님을 이렇게 저의 감정에 대한 강의에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불안해요. 사실 네. 이게 맞나?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요. 제가 감정 강의를 할 때 뒤에 슬라이드에다가 배경을 파도를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감정 이렇게 딱 해놓거든요. 네. 감정이 파도와 같습니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 짧은 저의 파도 경험을 이용해서. 그 이유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친다. 그럴 때가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느냐. 정말 내가 파도를 이기겠다고 파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나? 파도를 이길 수 있나요? 파도의 위력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길 수 없다. 없다. 이유가 뭐예요? 파도의 힘은 말려보시면은 쉽게 너무 아실 것 같아요. 말린다고 표현하는구나. 네, 이 파도에 빠져서 이렇게 대굴대굴 서퍼들은 통돌이 당한다고 말하거든요. 통돌이. 네, 마치 빨래통에 들어간 빨래감처럼 여기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기서 이렇게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구르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보드가 부러지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 파도에. 너무 위험하겠네요. 그 정도로 파도 힘이 세기 때문에. 세다는 거죠. 네. 그 딱딱한 보드가 부러지는구나. 네, 맞아요. 정말. 진짜 세네요. 감정도 이렇습니다. 감정도 우리가 통돌이 당하고요. 근데 제가 보면은 감정을 이기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희 직업상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네. 그까짓 거 감정은 컨트롤 해야 돼. 사람이면 마땅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정 따위는 오나 줘버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파도랑 비유를 하면은 파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말이 돼요? 근데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파도에 맞게끔 타는 거예요. 그 파도 위를. 오. 그걸 거스르지 않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걸로는 우선 안심이고요. 제가 감정 강의를 드릴 때 통돌이를 좀 더 이제 표현을 해야겠네요. 네. 통돌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려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보여주는 글씨가 감정이 싹 없어지면서 파도 위에 서퍼 그림이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파도를 이렇게 막고 하는 건 저항이 너무 걸리고 파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핑을 하듯이 타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감정을 막 이겨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통과해서 나가도록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흘러가도록 하는 게 그게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다라는 비유를 드려요. 근데 이게 과연 서핑을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검증차 오셨거든요. 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정말요? 네. 서핑을 잘 하시는 분들조차도 파도를 거스르는 순간 어색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어색한 움직임? 네, 그리고 그 흐름이 끊기고 대회에서도 그렇지만 서핑을 잘하는지 볼 때 연결되는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이것도 채점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연결의 흐름이란 건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할 때 갑자기 뚝 끊겨서 겨우겨우 뭔가 이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거구나. 네, 그게 아니라 파도의 힘을 쫓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막 디지털처럼 뚝뚝뚝뚝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계속 이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파도를 잘 탔다고 인정을 받거든. 저 지금 와닿는 게 있어요. 아날로그라는 표현. 감정은 아날로그예요. 근데 사람들이 디지털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00개의 파도면은 100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다 다르죠. 그쵸. 네.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흔히 경험하시는 감정이 뭔가요? 서핑이 좌절? 좌절 너무 좋아요. 네. 좌절도 우리가 대충 그런 감정 공유는 되지만 좌절이라는 감정도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좌절이라는 감정은 파도로 치면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크기인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자주 이 감정을 기다리면서 잘 관찰하고, 그래서 제가 서핑을 잘 모르는 주제에 딱 3일 배워본 주제에 제가 해보니까 서핑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타는 시간은 제가 못 타서도 물론 있지만 잘 타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거 맞나요? 엄청 많죠. 예. 비율을 따지면 대충 잘 타는 사람 기준으로, 본인 네. 기준으로 2시간을 탄다, 파도가 좋은 날 2시간을 서핑을 하겠다 하고 바다에 나가면 보통 파도 위에 서 있는 시간을 한 3분? 네, 3분 위에 서 있었다 이러면 토탈요? 네, 토탈 다 합쳐서요. 탄 걸 다 합쳐서. 그럼 한 번에 한 몇 초? 한 번에 10초 이상 타면 잘 탄 거예요. 그렇죠. 그게 10초가 생각보다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길어요. 제가 오래 탔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영상을 보면 한 5, 6초 만에 이렇게 물에 빠져요. 초로 치면 10초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짧아요. 네. 합쳐서 3분이구나. 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서핑에서 더 많은 거죠. 타는 시간보다. 근데 똑같이 우리도 감정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룰 거냐를 신경 써요. 어떻게 탈 거냐만 신경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서핑을 어떻게 탈 거냐. 근데 감정은 관찰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 드리거든요. 다양한 감정들이 나한테 오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높은 감정이 낮은 감정일 수도 있고, 그 데미지나 이 여파가. 그렇기 때문에 늘 관찰하다 보면은 관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알수록 정작 내가 그걸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잘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시간이 많은 걸 결코 지지부진하다 또는 내가 대처를 못한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감히 서핑에 비유를 하거든요.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확한데요? 진짜로. 왜냐면 서퍼들 사이에서 물잠이라고 하는데. 물잠이라는 거? 용어가 다 있구나.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잠. 물잠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도를 잘 타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파도를 잘 고르는 기술이 진짜 중요해요. 파도를 고르는 건가요, 저희가? 네, 본인이 이걸 파도를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파도인지, 아니면은 이 파도가 내가 탔을 때 오래 재밌게 탈 수 있는 파도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파도만 보고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는 걸 보면서도 또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똑같네요.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도, 저도 뭐 일을 하면서도 계속 배우고, 그룹 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감정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똑같네요. 네. 그럼 기다리는 동안 할 게 많은 거죠. 엄청 많아요. 그쵸. 네,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면 열심히 패드를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고. 일단 유지돼야 되는구나. 네, 떠내려가 버리면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그쵸. 관찰을 많이 해야 할수록 잘 다루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에 자신감을 좀 갖고 물잠이다. 네, 물잠. 기다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서 그 감정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감정일기를 쓰는 걸 계속 권유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찰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파도의 힘을 거스르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타고 가는 방향으로, 감정도 내가 감정을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많은 데 돌리거든요. 내가 힘들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해서 좋은 감정 가져라. 이게 파도를 거스르는 걸 못해요. 네. 억지로 이 방향의 파도를 이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네. 감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타는 거를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파도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파도 전문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퍼 김하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핑 이제 9년차 서퍼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킵서핑이라는 서핑 전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버시고 또 서퍼시고 네. 또 자기소개를 더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양에서 서핑도 가르치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제가 예능 작가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기반이 돼서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능 작가랑 서핑이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느낌인데 맞아요. 최근에 이제 책을 또 내셨어요. 킵 서핑. 참고로 뭐 유료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소개드립니다. 사인도 받고 저도 봤는데, 킵 서핑은 채널명이죠. 네. 무슨 뜻인가요? 킵서핑은 이제 저희랑 같이 처음 채널을 만들었던 그 친구분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던 말인데요.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킵서핑 하자라는 그러니까 주문 같은 단어인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만두지 말자. 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서핑하자. 네. 그러면 저도 지금 떠오른 게 킵 감정 일기. 오, 네. 그다음에 이 위에 파도와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사실 제가 항상 늘 드리는 말씀이 자기 감정과 친해져야 된다. 자기 마음과 친해져야 된다. 파도와 친해지는 게 왜 중요한가요? 서핑에서. 서핑은 파도를 타는 거니까 파도를 이해해야 돼요. 저희가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이해하는 것처럼 네, 파도를 타는 거기 때문에 파도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까처럼 억지스럽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파도의 움직임, 파도의 힘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서핑이 더 재밌고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습성은 내가 뭔가를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내 기호에 맞게 이렇게 뭔가 딱 세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파도는 세팅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안 되죠.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파도를 어떻게 세팅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감정에 비유했을 때 드는 생각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 파도가 100개가 있듯이 감정도 100개가 있는 거거든요. 단어는 좌절이어도.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관찰하자. 그걸 개인적으로 하는 게 뭐 상담일 수도 있고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걸 하는데 참 어렵기 때문에 쉬운 길을 자꾸 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슬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서핑은 거슬릴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전동 그 제트 서프 같은 거는 막 거슬려서 막 가더라고요. 네, 약간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거는 일단 파도를 탄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재미를 위해서는 전 좋다고 봐요. 하지만 파도를 탄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전기의 힘을 이용한다는 거는 저는 아직 좀 고지식한 서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찐 서퍼인 거죠. 어쨌든 파도를 타는 행위라는 게 서핑이라는 정의이기 때문에 글쎄요. 전기를 이용하는 거는 감정으로 비유하면은 감정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난 파도 거스를 수 있어 이러면서 감정을 아예 인식을 안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예 억압해서. 네. 예를 들면은 트라우마를 세게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인식 안 하는 모드가 돼요. 그러면 당장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거든요. 감정적인 어려움. 네. 근데 그 삶은 실제로 어떠냐면 무미건조해요. 감정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는 감정만 억압할 수 없고요. 모든 감정을 통으로 억압해야 돼서 그냥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런 감정 없이 밋밋합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이긴 한데 어떤 굴곡도 없고 내가 진짜 누릴 걸 못 누리는 그런 뭔가 빠진 느낌. 네. 결국에는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굉장히 또 힘들어져요. 공허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트 서프도 혹시 제트 서프 팬분들이 많나요 요즘엔? 요새 조금 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여기까지만. 계속 이제 서핑 얘기를 전 들으면서 감정을 해석을 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았던 게 일정하지가 않고 다 다르다. 이게 감정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좌절감. 일단 어제 느낀 좌절과 오늘 느낀 좌절은 달라요. 왜냐면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파도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또 다른 감정들에 의해서 또 이게 자꾸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구나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결국에는 익숙해지는 그게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그래야지 자기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파도도 결국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서도 참 화가 나고 화는 당연히 나죠.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여전히 나는 거죠. 맞아요. 네. 사람은 끊임없이 통제하고 싶은가 봐요. 파도를 내가 극복하고 싶다. 네, 맞아요. 너무 잘하고 싶을 때도 있고. 윤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최근에 트라우마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서 힘들었는데 당연히 힘들죠. 되살아나면 어떤 계기가 아마 있었겠는데 분노, 억울함이 일죠. 근데 이걸 인정하니까 조금 편해졌다. 비슷하거든요. 감정은 무조건 이거를 내가 인정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되거든요. 나의 마음이. 근데 인정을 하기 힘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파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리 고수도 뭐 감정 전문가 뭐 정신과 의사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힘든 건 힘든 거고 근데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아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서핑은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어렵지만 감정 눈에 안 보여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인사이드 아웃 2라는 뭐 영화도 많이 흥행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너무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서핑을 비유했었으니까 맞는지 아닌지도 체크해보고 좀 맞다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고 이런 목적에서 저는 섭외를 드린 겁니다. 맞아, 네. 진짜.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행복한 나, 이건 제가 항상 심리에서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교육받아서 내가 보는 나가 중요한데 이게 서핑에 어떻게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게 자연이 막 이렇게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그렇게 저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제가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왜냐면 내려놓는 거. 네, 파도가 너무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냥 물 안에 내팽겨쳐지고 물 안에서는 뭐 다리에 힘도 약간 풀리고 쉽게 말하면 내가 망가진다. 엄청 망가져.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망가진다. 네. 근데 우리는 안 망가지려고 애를 쓰죠. 일상에서는 네. 걸을 때도 엄청 긴장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뭐 신경 써도 이게 신경 쓴 채로 유지가 안 돼요. 어쩔 수 저절로 없죠. 남이 아닌 나의 몸, 네. 나의 감각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서핑이구나.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저희가 오랜만에 봤잖아요. 거의 네. 거의 20년. 거의 20년 만에 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최근 10년은 SNS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알던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지? 아, 여성분들은 화장을 또 많이 하고 서핑하는 모습도 보통은 이렇게 예쁘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고수는 안 그러잖아요. 표정도 뭐 네. 이런 거 파도에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네. 되게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거네요.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너무 네. 부럽네요. 그 부분은 나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강제 집중. 네. 네네. 그런 생각도 하시나요? 인생에 대한 고민? 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서핑하면서 엄청 많이 위로를 받아요. 어떤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위로가 돼요? 일단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파도가 오는 게 항상 인생에 어떤 기회가 찾아오는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타기 위해서 제가 바다에 나가고 한참 뭐 2시간 넘게 기다리고 근데 그 한순간을 타기 위해서 저는 계속 거기서 패드를 하고 머무르고 하면서 못 탈 때도 있어요. 2시간 기다리는 게 그냥 빵이에요? 네, 빵으로 빵이에요. 돌아가는 그냥 거예요? 하나도 못 타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탈 수 있는 파도는 있어요. 그날이 아니더라도. 네,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언젠가 네. 온다. 근데 대신 그 기회를 많이 만들려면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땅에 있을 때도 준비를 하고 바다에 나갔을 때도 계속 그 파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그쪽으로 패드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또 그거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계속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이게 인생이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항상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노력은 하고 다 하는데 초조하잖아요. 그때 결국에는 언젠가 된다. 그 타이밍은 온다. 그리고 아까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다 보면 결국에 힘을 딴 데다 써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엉뚱하게 네. 파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감정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인생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고 서핑으로 비유를 하니까 딱 와닿네요. 사실 그게 정석인 거잖아요. 서핑의 정석. 네, 맞아요. 그쵸. 인생 통제할 수 없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그러네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서핑을 하면서 느꼈던 게 실제로 감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랑 잘 맞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했구나. 네. 다행이네요. 그냥 제가 좀 감정적인 성격이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석했나? 라고 오해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그거를 계속 몸은 서핑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거를 다루는 걸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서핑을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서핑이라는 수단, 파도를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는 저희 구독자분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번에 다른 콘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킵 서핑, 킵 서핑 킵 감정. 감정